그리고 또 4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 이유와 미보유자 매수 기회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ETF 많이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영업이익률의 증가율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들이 조금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다시 한번 언지를 줬고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일단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메모리 업체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FCF라고 하는데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때 마이너스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를 과연 더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을 연내에 1회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자금이 경색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중국 기업들이 D램을 만들고 낸드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부분보다는 전 오히려 요 자금의 흐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반대 매매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도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0만 원 이상 부르고 있는 증권사가 있죠.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마다 뭐 신용 매수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넘어가는 물량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뭐 30%, 40% 이렇게 대형주가 밀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투매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따라올 수 있는 게 D램과 낸드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HBM 쪽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2년 이상 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뭐 메모리를 이야기 논하고 있다. 중국 기업 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제품들을 받아줄 가능성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월 며칠 제가 지금 이게 일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미국 정부에서 애플에 요 답변을 달라. 너네들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라고 이제 기한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물량들을 뺏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금의 경색이라든지 투심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수 기회라는 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업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밸류적으로 너무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2%에서 30% 정도 담아두는 것은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향후 실적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하회하진 않았거든요. 조금 미스가 나긴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직전에 나왔었던 몇몇 가지 레포트 중에서는 영업이익을 되게 높게 잡는 레포트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영업 외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은 예상치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거슬러 가면 알파벳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구글도 실적이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이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사실 올해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2027년도의 영업이익은 이거는 증권사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지금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0만 원 이하로 낮춘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4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실적이 이제 3분기라든지 4분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LTA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단부를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하단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진이 70% 정도 남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하단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업황이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T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엄청나게 제가 계속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조금씩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마 그러겠어?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또렷해지는 거는 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ADR을 상장을 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코멘트를 완전히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주들이 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게 ADR 상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해주면, 강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밑돈 부분이 있지만 실적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주가는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실적 자체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데 우리가 어쨌든 가이던스는 좀 보자. 앞으로 추이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전환 시 삼성전기 소부장도 동반 상승할까요? 네, 일단 뭐 절대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기만 해도 나머지 업종들이 다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이끌어가면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더 강하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갈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기판 기업들이라든지 전부 다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은 오늘 삼성전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투심이 개선이 되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라올 것이다. 다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600 종목이 넘었고요. 하락 종목이 300 종목이 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올라왔고요. 밑에 있는 조선주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죠. 반도체가 안 좋거나 반도체 소부장이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때 완전히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상반기와는 다르게 조금씩 포트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 소부장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좋은 흐름이 저도 예상이 되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을 이끌어갔잖아요. 반도체와 소부장이. 근데 하반기에는 그 강도 자체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저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레포트 나오면서 컴콜 자료들도 좀 봤는데 뭐 LTA 계약도 10군데랑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뭐 MLCC 쪽과 FBJ 쪽에 대한 투자도 뭐 조 단위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들이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것,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증설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수요가 충분치 않은데도 공장 증설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LTA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 매출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궤적을 삼성전자도 따라간다라고 본다면 삼성전기도 따라간다고 본다면 지금 뭐 MLCC와 FCBJ 쪽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두 제품에서 모두 다 잘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기라는 전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부장 이야기를 하면 뭐 장비주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소부장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다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에 따라서 소부장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밸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 기업들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을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 삼성전기를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